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우리 국방이 뻥 뚫렸습니다. 뻥 뚫린 안보, 이렇게 표현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동해안에 북한 어선이 표류를 했는데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 어선을 우리 당국에 넘겨줬는데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군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국방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몰고 갈 때 반드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15일 날 동해상에서 북한 어민 4명이 탄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 이남 한 150여 킬로미터까지 표류를 했습니다마는 정작 우리 해군은 전혀 탐지를 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삼척항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발견해가지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어선을 구조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어선이 삼척 앞바다에서 표류하는 동안에 우리 군경의 해안 감시망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군경은 배가 너무 작아서 이런 걸 레이더에서 포착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그렇게 작은 배로 침투하면 전혀 못 찾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이 배가 북한 공작선이었거나 침투선 같이 불순한 목적이 배였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엄청난 홍역을 치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번 북한 선박의 삼척항 표류 사건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어느 수준까지 무너져 내렸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선도 금방 식별하는 북한 선박을 해군과 해경 그리고 육군의 해안 감시망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 군과 경찰의 해안 감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군이 정치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을 보지 않고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군의 정치화. 국방장관부터 정치 바람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편까지 드니까 국방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국방부가 날마다 북한을 예리하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180도 돌려가지고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눈을 부라리고 있으니까, 청와대만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의 국방 해체를 불러온 거 아닙니까? 튼튼한 전투력으로 무장해야 될 우리의 군대를 대학의 동아리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국방부입니다. 병사들의 병영 내 휴대폰도 허용을 했고요. 평일 외출도 보편화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위험한 훈련, 수류탄 던지기, 이거 하려면 부모 동의까지 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뿐 아닙니다. 신병 훈련에서 힘든 과정이 20km 행군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며칠 전에는 사단장이 훈련을 요즘 말로 빡세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단장을 교체해달라, 사단장을 처벌해달라,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군대가 아니죠. 이렇게 군대를 운영하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습니다. 그저 군대가 있으니까 이 안전하게 뭐가 지켜지는 것 같고 평화를 지켜줄 것 같은 환상만 심어주지, 정작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군대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지난 5월 23일 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11월 철거된 강원도 철원군의 최전방 감시초소 GP라고 그러죠. 여기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북한 눈치에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그 황 대표의 지적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뇌사 상태입니다. 군대는 있지만 군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군대. 군대는 있지만 감시조차 못하는 군대. 이것이 바로 뇌사 상태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군을 있으나마나한 집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국방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군 공격에 이용될 수 있어가지고 1974년 소동됐지요. 45년 동안 꺼왔지 않습니까? 연평도 이 등대를 문재인 정부가 불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점등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군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습니까? 우리 국방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군이 문재인 청와대 요구에 손바닥 뒤집듯이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북한 간첩한테 해상 침투로를 박혀줄 수도 있고 북한군의 타격 원점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대를 밝히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국방부는 그걸 그냥 허용을 한 겁니다. 이런 군대에 무슨 국방 역량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 평화쇼를 위해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일들을 우리 국방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북한 감시 같은 일들은 오히려 평화를 저해하는 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선박 감시조차 못하는 우리 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리도 없고 북한이 우리한테 총을 쏠 리도 없으니까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군에 만연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휴전선 정찰도 무너졌죠. 해안만 무너진 게 아니죠. 휴전선 정찰을 맡는 육군도 이미 무너진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북한은 별로 지키지도 않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전방 GP, 감시 초소들을 해체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난 4월에는 최근 GP 철수가 이루어진 인근 부대 GP에는 감시 인력이 모자라니까 아예 적 GP를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방부입니다. 이걸 국방을 아는 사람이라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식 아닙니까? 이건요, 남북이 전체 GP소를 보지 않고 그저 1대1로 GP 철수를 할 때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우리 GP는 80개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280개나 됩니다. 일부 언론들은 우리 GP가 60개고 북한이 160개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신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80개고요. 북한이 280개입니다. 우리보다 한 200개가 많죠. 그것도 DMZ 지역이 원래 경계선으로부터 2km인데 2km까지는 원래 이런 걸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북한은 300m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300m만 내려오면 바로 남쪽 땅에 도달하는 겁니다. 결국 평화를 위해서 GP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면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의 1대3 수준이니까 우리 GP 10개를 없애려면 북한은 30개를 철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현실은 배제한 채 남북이 1대1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GP 철거 이번에 11개를 했는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내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 80개 없애죠? 북한도 80개 없어지죠? 그러면 1대1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80개 없애고 하면 우리는 제로가 되는데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개가 남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 국방부가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그저 문재인 청와대의 평화쇼에 맞춰가지고 이런 농단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뉴스는 저희 Y타임스에서 남북 똑같이 10여 곳씩 GP 철수하자는 국방부 제정신인가 작년 8월 23일자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문 대통령은 국방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반평화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전혀 평화롭지 못한 가짜 평화를 말하는 이들을 오히려 평화를 저해하는 집단이고 평화를 더디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북유럽 순방 중에 오슬로에서 한 말입니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은 지난 5월 초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김정은 말과 정반대로
강력한 국방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김정은 말 잘 들으면서 이런 건 또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김정은이 진짜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뭡니까? 남쪽만의 일방통행식 안보 해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일방통행식 안보 해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평화를 말하는 것은 우리 군의 국방 해체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군의 통상훈련조차 9.19 남북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버젓이 탄도미사일을 도발하는 북한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가짜 평화를 우려해야 정상 아닙니까? 김정은이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자기 입으로 대한민국과의 평화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남조선과의 공존, 공영을 한 번이라도 직접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약 김정은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 5월 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할 필요도 없고 발사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용도가 어디입니까? 남조선 말고는 이를 쓸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북한을 믿으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과 불안을 이야기하면 반통일 세력이고 반평화 세력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가 국방이라는 것은 0.0001%의 전쟁 가능성을 대비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이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의 청춘들을 군대로 불러 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 가까이 군대에서 많은 훈련을 하고 국방 임무를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의 말대로 그런 불안이 전혀 없다 그러면 뭐하러 군대를 유지하고 뭐 그렇게 엄청난 돈을 씁니까?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달에 미국 순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뭐 했습니까? 무기 구매를 한다고 10조 원 이상의 돈을 쓰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고 이미 평화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왜 무기는 그렇게 도입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한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에서 가짜 평화가 나라를 어떻게 망쳐왔는지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 직전 독일 히틀러하고 한 약속을 믿고 평화를 선언했던 영국 체인버린 총리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히틀러는 그런 약속이라도 했지만 김정은은 그런 약속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김정은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요? 그걸 무조건 믿으라고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반평화 세력이고 반통일 세력이라고요? 대한민국은 안보를 해체하는, 스스로 안보를 해체하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군대입니다. 내년부터 군 복무도 18개월로 줄어듭니다. 그야말로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화 되어 가고 있는 셈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말은 좋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그런 평화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먼저 안보를 다 포기한다 그래서 오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쟁 없을 것이니까 걱정 마라. 북한 김정은이 절대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누지 않을 것이니까 염려 마라.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철조망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우리의 군대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 어선이 그렇게 동해안을 떠돌아다녔는데도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 어선이 오히려 신고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방의 수준이고 해체된 안보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의 실상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것을 보면서 안보가 불안하다, 김정은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반통일 세력이고 평화를 저해하는 자로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 겁니까? 뻥 뚫린 안보. 우리는 지금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어선이 표류했는데도 군경은 전혀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민이 신고해서 찾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보가 뻥 뚫려 있는 현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